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첫 번째 플레우스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 그룹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과 디지털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나 자동차는 여전히 구매 시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기능이 결정되며 그 기능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Software Defined Everything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동만 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고객 가치를 높이고 차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AI 러닝 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빌리티가 전기나 수도처럼 유틸리티로 제공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고민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이동의 디바이스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자, 결국 이런 디바이스들이 시장과 도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한 통합 기술의 집합체인 플레오스를 소개드립니다. 자, 플레오스는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능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모빌리티 통합 기술 플랫폼입니다. 자,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People ask, what will the future of mobility look like? Will it soar through the skies? Will it make its own decisions? Or will it cross continents and oceans? No one knows what the future holds. But one thing is certain. Whatever the future of mobility looks like, it will have Pleos at its core. What is Pleos? Pleos derives its name from Pleo, meaning to add more, and OS, the operating system. Pleos adds more to life, everywhere, every journey. Pleos begins with a small movement. By collecting every movement as data, Pleos transforms them into a valuable resource. Pleos learns. By gathering data, Pleos learns, optimizes, and finds the answer to mobility and everything. Pleos creates flow. By converging movement data into one unified stream, Pleos creates seamless flow of businesses, economies, and cities. It may not be seen, but Pleos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For some, it's the ultimate convenience. For others, it's new insights. And for many, it's a world of opportunities. Eliminating complex choices and decisions that come with movement. Adding value to time and space, providing what one needs. New evolution of mobility and humanity powered by Pleos. With you by our side, there are no limits to our journey.
Playos. 예, 클라우드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모든 이동 수단이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기술들의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 플랫폼이 완성되고 오픈 플랫폼으로서 확장되면 다양한 이동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연결과 통합을 통해서 모빌리티가 쉽게 접근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기술 스택들을 하나씩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오스 네이티브 디바이스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는 것의 핵심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은 더 나은 스마트 기능과 안전 기능을 원합니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기능을 구현하고 우리의 제품이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바로 하드웨어의 단순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제어기들이 붙는 방식이었고 그 결과 개발과 검증의 복잡성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화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구조가 바로 코다 아키텍처입니다. 차량의 네트워크와 컨트롤 아키텍처를 재구성하고 단순화하여서 모든 차량에 적용 그리고 확장 가능한 표준화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코다는 기존처럼 기능 중심이 아닌 데이터 센터처럼 컴퓨팅 도메인과 IO 도메인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비클 컴퓨터, 저희가 부르는 HPVC를 개발해서 연산 자원이 많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유 컴퓨팅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IO 쪽은 센서와 액추에이터 연결,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IO를 담당하는 존 컨트롤러를 배치해서 배선의 복잡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단 차량을 3개의 존으로 나누고요. 그 존에 존 컨트롤러를 두어서 IO를 담당하게 했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HPVC가 처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기존 하드웨어 컨트롤러의 66%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기능별로 제어기를 새로 개발했다면 이제는 별도의 제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가 HPVC와 존 컨트롤러에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드웨어를 단순화한 이후에는 이러한 구조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비클 분산 OS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 비클 OS는 기존의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는 제어하는 하드웨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 각 제어기들은 특정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플레이오스 비클 OS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분리하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을 도입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가 변경되더라도 상위 소프트웨어는 재활용되거나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OS 핵심 기능은 유지 보수성과 코드 재활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유지 보수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통 두 가지인데요. 보안과 버그입니다.
Vehicle OS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인데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진화하고 온라인 세상과 항상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보안은 모바일 기기 이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시대에서는 보안이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Secure by Design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요. 모든 보안에 대한 대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Vehicle 내의 네트워크와 Vehicle과 클라우드 간의 망 분리, 그리고 Vehicle 소프트웨어에 대한 샌드박스, 그래서 여러 계층에 걸쳐서 보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호스트에 대한 공격 사전 탐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인터페이스의 접근 제어와 암호화를 적용해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구현 시의 취약성 최소화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코드 취약성 중에 70%가 메모리 관련 버그입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러스트 언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SABOS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적합한 메모리 안정성과 고성능을 갖춘 러스트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그 가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Vehicle OS가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 위에서 지속 가능한 사용자 경험을 책임지는 새로운 플랫폼인 플레오스 커넥트와 그 핵심 에이전틱 AI를 소개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클레오, 내가 작년 이맘때쯤 벚꽃 예쁘게 피었었던 공원에 갔었는데 그게 어디야? 작년 이맘때쯤 벚꽃 예쁘게 피었었던 공원은 여의도 공원,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어느 곳으로 안내할까요? 올림픽 공원으로. 올림픽 공원을 목적지로 설정 후 경로 안내 시작할게요. 안내를 시작합니다. 클레오, 경부고속도로 거쳐가면 얼마나 걸려? 기존 경로보다 14분 오래 걸리지만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로 안내할까요? 아니야, 됐어. 클레오, 문자 읽어줘. 안나님의 메시지예요. 너 어디야? 나 판듀 테크원인데 커피 한잔 하자. 방금 확인한 메시지 내용을 참고해서 판듀 테크원을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응, 그래. 판듀 테크원을 목적지로 설정할게요. 클레오, 거기 도착하면 안나에게 나는 뜨아, 지연이는 라떼라고 문자 보내줘.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나에게 나는 뜨아, 지연이 라떼라고 문자 보낼게요. 오른쪽으로 한 차선 이동하세요. 클레오, 창문 내려줘. 클레오, 나도. 클레오, 모든 창문 닫고 에어컨 켜고 어플레이즈 앱 설치해줘. 모든 창문 닫았고 에어컨도 켰어요. 그리고 어플레이즈 설치를 시작했어요. 이번 신호에서 우회전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나서 오른쪽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안나님에게 나는 뜨아 지연이는 라떼라고 메시지를 보낼까요? 응, 그래. 보냈어요.
플레이오스 커넥트의 사용자 경험의 중심에 있는 핵심 기술과 서비스는 바로 에이전틱 AI인 글레오 AI입니다. 글레오 AI는 차량 시스템과 깊게 통합되어서 맥락을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글레오 AI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패턴을 학습해서 점차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모든 앱들은 글레오 AI 네이티브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를 통해서 운전자와 소통하면서 초고대 모델 기반으로 되어 있고 레귤러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찾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글레오 AI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들을 자신들의 서비스를 커넥트에 연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내로 MCP를 통해서 모든 앱과 세상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커넥트와 글레오 AI가 스마트폰 세상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삼성전자 정재현 부사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띵스 팀장 정재현입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의 플레이오스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송창현 사장님께서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모바일과 앱 생태계를 포함한 오픈 플랫폼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개발자와 파트너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오스와 스마트띵스가 함께 만들어가는 SDV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삼성 스마트띵스는 모바일로부터 가전, TV를 아우르는 삼성전자의 제품군과 수많은 파트너사들의 다양한 디바이스들까지 매끄럽게 연결되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3억 9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가입자, 그리고 360개 이상의 파트너, 수많은 개발자분들이 함께하는 광범위한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띵스가 집중했던 목표는 단순히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쉽게 제어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통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IoT 디바이스를 넘어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모바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뮤직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띵스 앱 안에 있는 유튜브 기능을 고도화하여 뮤직싱크 기능을 고도화하여 상황에 맞는 음악과 조명으로 몰입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점차 회사, 학교, 호텔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하고 이제는 자동차까지 스마트홈 생태계의 중요한 디바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죠. 그 어떤 곳보다도 소중한 나만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바쁜 일상을 함께하는 업무의 공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생활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동 중에도 사용자의 삶을 연결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또 하나의 지능형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띵스와 현대차 그룹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결을 넘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공간, 그리고 자동차와 스마트홈이 하나의 유기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삼성은 방금 송창현 사장님이 공개해 주신
현대차 그룹의 플레오스 커넥트에 스마트띵스를 공식 런칭하고 나를 알아서 맞춰주는 AI 홈 기반의 맞춤형 경험을 자동차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플레오스가 적용된 모든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띵스의 생태계와 연결됨으로써 자동차에서도 스마트띵스 파인드, 에너지, 홈투카, 카투홈 서비스와 더불어 더 쉽고 편리한 일상을 즐기게 됩니다. 스마트띵스 파인드 서비스는 갤럭시 파인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억 대 이상의 갤럭시 디바이스가 서로의 위치를 찾아주는 노드로서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플레오스를 탑재한 현대와 기아 자동차도 삼성 갤럭시 파인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됩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근처에 자동차가 찾아주게 되고, 또 반대로 주차장 어딘가에 있을 내 자동차를 주변의 갤럭시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과 집 그리고 모바일까지 플레오스와 스마트띵스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그날의 날씨에 따라 차량의 온도가 설정되고 배터리 충전 상태와 주행 가능 거리도 스마트띵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서느라 깜빡하고 온 인덕션이나 도어락 상태를 차 안에서도 확인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죠. 퇴근하고 차를 타고 가면 집 도착 시간에 맞추어 알아서 집안의 조명, 온습도를 조절하거나 세탁을 완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나와 장거리 운전 중에는 집안이 안전한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기기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띵스 에너지를 통해 전기 요금이나 사용자의 스케줄에 맞춘 최적의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 그룹의 플레오스 플랫폼은 SDV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의 시작점입니다. 삼성 스마트띵스가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다양한 기기와의 매끄러운 연동을 지원하는 탄탄한 플랫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진화시켜온 스마트띵스의 경험이 플레오스와 함께 될 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오던 현대차 그룹은 플레오스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적인 접근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실 주체는 바로 여기 계신 개발자 여러분입니다. 차량, 집, 가전, 모바일을 넘나드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더 직관적이고 유용한 사용자 경험을 제안해 주세요.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의 플레오스 발표와 모바일과 앱 생태계를 포함한 오픈 플랫폼 런칭을 축하드리며 삼성 스마트띵스도 여러분과 함께 SDV 시대의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 생태계와 플레오스의 통합은 집과 차량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사용자에게 보다 더 통합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 은행 업무, 오토까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결국 이 생태계와 분리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는 또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차량 역시 모바일 생태계 속으로 편입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사용자 가치를 우선해 둔 결정이었습니다. 차량을 모바일 생태계에 통합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학습이 용이하도록 스마트폰과 가장 유사한 UX, UI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앱들을 차량에서 원활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대한 사용자 에코시스템이 형성된 모바일 생태계에는 혁신을 이끌어온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모바일의 경험이 자동차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랬고 사용자들이 차량 내에서도 원하는 경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마켓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던 차량의 정보와 데이터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킬러 앱들이 탄생하고 더 큰 가치의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를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개발자들이 가장 편하게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플레이어스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Hey guys,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AI, 클라우드 컴퓨팅. 에코시스템. 자율주행이요. Software defined. We decided to call all of this Playos Playground, and we've included your countless ideas in it. 요즘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동차는 아직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 자체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자동차의 진화를 넘어 이동의 개념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가 SDV가 되고 표준화된 OS와 SDK를 제공하게 되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든 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앱 마켓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충격을 다시 경험하게 되겠죠? 수백만 대의 차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단순한 GPS 위치 이상의 디테일과 숨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움직이는 사물의 모든 것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면 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의 일상을 바꿀 인사이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생성형 AI가 텍스트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일상을 바꾼 것처럼 차량 데이터가 AI와 결합된다면 모든 이동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할 거예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요. A development environment where app ecosystems and infrastructures are seamlessly connected, enabling new ideas to emerge. A platform where the world's movements turn into data, creating and building mobility technologies. Playos Playground is a space where your ideas can define the future of mobility. Why don't we enjoy this tech and data-filled playground for the future of mobility together? 예, 영상 잘 보셨죠? 실제 개발자분들이 영상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플레이그라운드 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전 시장에서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스 플레이그라운드는 개발자들에게 SDK, 이뮬레이터, 뎃박스 같은 개발에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미 구축된 모바일 에코시스템을 자동차는 물론 모든 플레이오스 디바이스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커넥트 SDK는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며 시뮬레이션 환경, 디버깅, 보안 검증 도구까지 포함합니다. 플레이오스 커넥트 플랫폼은 구글의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포크하여 개발되었으며 차량의 연결성과 사용자 경험을 혁신합니다. 자,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개발자 총괄인 데니스 네크리토프를 무대로 모셔서 현대차와의 전략적 협력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Hyundai Motor Group for invitation to speak at this important event.
My name is Dennis, and I'm leading Android automotive application ecosystem at Google. As you may know, Google's mission is to help organize the world information, to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That insight is what drives our mission for automotive at Google, to bring a safe and seamless connected experience in every car, to be helpful in every drive. Leading with safety is intentional in our mission, as we know how distracting technology in car can be. Our goal, first and foremost, to help drivers keep thei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and eyes on the road. But our unique experience and offering let us do more than that. But what you may find surprising is that we've been working in the auto industry for quite some time. Google has been committed to automotive industry to bring this vision to life for over 15 years now. Our solutions have evolved over that time, from providing our maps and point of interest API for integration into navigation system to providing industry platform like Android Auto, Android Automotive OS, and Google Cloud that enable partners and developers across the industry to develop automotive software solutions at scale. With Google's broad offering of in-vehicle solutions, Hyundai Motor Group and Google have been partnering in the space for many years. First, Hyundai was the first OEM to launch Android Auto projected and an early adopter of our digital car key product. More recently, Hyundai has started to integrate Google Maps platform with our rich point of interest data into their vehicle. And the group has also adopted Google's Android operating OS, Android Automotive operating OS, to further broaden its software ecosystem and working with us to make AOS ecosystem even stronger. Also, with ongoing collaboration with Hyundai, we are exploring more ways to deliver future automotive capabilities and AI for next-generation navigation and infotainment experiences. Today's session will focus on AOS and the value it brings to the developer community. Hey,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ever used Android projected when you're using your phone in a car. No one? How come? All right. Have you ever been in a car? Can you raise a hand if you've been in a car with Android embedded, when Android running? Nice, nice. I see some hands. Cool. Android is an operating system with 3 billion plus devices across the globe. It is so popular, so even my grandma in Russia knows that green robot is called Android. While Android has to offer a lot to phone, AOS, as a superset of Android OS,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cars. Cars have 1,000 properties, while Android is famous for its standard interface over a vast variety of hardware. So we standardize in vehicle properties to allow developers to build once for any car with Android Automotive inside. There are many unique services running in AOS, such as car input service, property service, instrument cluster service, all of them known as Car API, again, to standardize access regardless of what vehicle is running the specific app. We recently added support of passenger seat infotainment, where each passenger has its unique user while powered by a single SoC. AOS also solves unique for automotive industry problem, providing customization for each model and even each trim, while maintaining a single image that can be tested and certified once. As our mission points out, we do care about driver safety, and we incorporated a specific mechanism for restricting unsafe interaction with the system. And AOS has many more unique features for cars, like cars are different from phones for power, audio, connectivity, rotary input support, SDK for apps, and unique set of third-party apps designed specifically for cars. At the same time, Android Automotive OS has taken all benefits of its big brother: hardware abstraction layer, many services running in operating system, rendering engine, audio mechanisms, connectivity, security and permission model, and my favorite,
and SDK, standard developer kit, and certification suite to guarante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your apps in cars running Android under the hood. That is what Android is famous for. And it's constantly updating with the new features and, most importantly, with security patches. iOS cares a lot about driver safety, and we are trying to provide the comfort of using apps in a safe manner. Additionally to existing restrictions that were just stopping non-driver optimized app, we recently added background audio playback controls by leveraging existing phone APIs. So with no developer effort, the regular mobile app became a driver-safe one. Android Automotive also enables any Android developer in the world to quickly expand their skills and write new apps or adapt existing ones in cars. It also allows OEM to leverage abundance of open source knowledge of Android OS to have a skilled developer customizing OS for OEM needs and creating specific first-party or third-party applications. As I said, Android is a very rich ecosystem with third-party applications, and we are constantly investing to reduce amount of work for phone application developers to enable their best apps to be in cars. And earlier this year, we launched our Car-Ready mobile app program to make it easy for developers to distribute their large-screen optimized mobile apps straight to the car screens. I hope with these examples, I was able to demonstrate the strengths of iOS as a platform with its constantly growing feature set, a strong applications ecosystem, and rich developer tools. As a key partner, Google is excited to continue partnering with Hyundai Motor Group to help enable a vibrant developer community. Thank you again, and I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event. 네, 데니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구글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국내 가장 큰 포털인 네이버와 게임 개발 플랫폼사인 유니티와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네이버의 이재우 부문장님과 유니티의 타츠에 마스바라 에이펙 총괄을 차례로 모셔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이버에서 메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후라고 합니다. 네이버 앱과 자동차의 만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진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스마트폰 안에서 검색, 탐색, 그리고 쇼핑 등 많은 경험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의 모빌리티 앱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로 AI를 통한 사용자에 대한 이해, 또 한 가지는 모바일 모빌리티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일부로서 출근길과 여행 환경에서의 경험을 오늘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과 포털 넘버원 서비스로서 유저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자동차 안에서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평균 출근 시간은 53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경기도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보내고 출근 후 사무실에 와서 허겁지겁 하루를 준비하는 패턴, 저희 하루하루의 기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하루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월요일 아침 샤워 후 출근 준비를 끝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입니다. 평소처럼 출근길 엔진을 켜고 출근길 브리핑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이버 앱이 오픈됩니다. 네이버 앱의 지도를 클릭을 하면 별도의 목적지 설정 없이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회사로 자동으로 지정되고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AI가 오늘의 브리핑을 준비하네요. 차량이 출발하는 즉시 네이버 AI 에이전트가 친절하게 오늘 날씨와 같은 정보들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마이팀 웨일이 어제 파파고를 6대3으로 승리했어요. 김초록 선수가 MVP로 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네, 이렇게 날씨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스포츠 경기와 같은 흥미로운 정보들에 대한 브리핑도 제공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신호대기로 정차를 했을 때 에이전트가 다시 말을 겁니다. 목적지까지 15분 남았어요. 최근 방문했던 그리니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를 주문하시겠어요? 좋아, 이렇게 답을 하자 커피 주문이 완료됩니다. 간편하게 주문을 하고 몇 분 뒤에 이제 회사에 거의 다 왔겠죠?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었습니다. 네이버 앱 알림으로 보내드리니 올라가는 길에 픽업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출근길은 브리핑과 함께 좀 더 수월하고 빨라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 강릉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아빠는 네이버 앱 피드로 벚꽃 컨텐츠를 보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차량에 타니 화면에 네이버 앱에서 보고 있던 컨텐츠를 이어서 볼지 물어보네요. 탑승 전 보던 콘텐츠가 있습니다. 2025년 벚꽃 개화시기 콘텐츠를 이어서 들으시려면 좋아라고 말씀해주세요. 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화면에 좀 전에 보고 있었던 25년 벚꽃 개화 시기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자동으로 나오고 읽어줍니다. 한참 운전을 하다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났네요. 현대차 센서를 통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2시간 이상 운전했습니다. 다음 휴게소인 그린 휴게소에서 쉬어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AI가 그린 휴게소로 경유지를 추가해 줍니다. 또 그린 휴게소에 뭐가 맛있는지 그리고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정보도 같이 요약해 줍니다. 휴게소에 도착하고 가족이 휴게소에 들어간 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 화면 네이버 앱에서는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추천해 주네요. 아빠는 그 중에서 도착지인 강릉 맛집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스크린을 통해서 강릉 맛집과 관련된 쇼폼, 네이버 클립 컨텐츠가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재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클립이 나올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저장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운전자가 방금 저장한 영상을 뒷좌석으로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하자 쇼폰 콘텐츠가 뒷좌석 모니터로 공유가 되고 아이가 클립을 보다가 강릉에 있는 맛집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길찾기를 누르면 앞자리에 있었던 아빠의 스크린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변경이 되면서 관련된 장소 정보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 네이버 앱이 현대차에 탑재되었을 때 출근길 그리고 여행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이버 앱을 통해서 AI가 운전자를 이해하고 모바일 모빌리티가 연결이 되면서 운전길이 좀 더 쉽고 스마트하고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현대차와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으로 곧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name is Tatsuya Matsubara, Head of APAC Automotive Sales at Unity Technologies. It i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deliver and join the keynote at Players 25. For this session, I have chosen the title, Connect, Mobile and Automotive with Unity, utilizing the core keywords, Connect and Unity. As you might know, Unity is the world's leading real-time 3D platform. 70% of top 1,000 mobile games are made with Unity. 3 billion made with Unity applications are downloaded each month. More than 70% of top-selling VR games on the Meta Store for the week were made with Unity. Unity Game Engine, the Unity Editor, which technology has been proven in the game industry, especially mobile game market, is now being applied to industries outside gaming and used in many different ways. In particular, it is showing high quality and fast performance in the embedded market where hardware resources are limited. For example, in 2022, Unity announced that Unity is partnering with Mercedes-Benz to power the infotainment domain of its new operating system, which roll out across its vehicle portfolio, which is followed by many other OEMs, such as Mazda, Toyota, to name a few. Unity is chosen by OEMs for its multi-platform support, scalability, openness, cloud collaboration, and immersive real-time 3D capabilities. HMG's Players Connect platform is expected to gain significant advantage, particularly in connectivity, ecosystem, and AI integration by adopting the Android OS. However, as it builds a software ecosystem through an open platform approach, it may encounter challenges similar to those in the mobile industry. Because of the automotive sector's deep integration with hardware, security, and safety concerns, and strict regulatory risk requirements, it demands a higher level of quality management and update strategy than mobile. Additionally, an efficient and rapid maintenance process will be essential. With that said, Unity can help in many ways, as we are doing with mobile gaming and other OEMs. Moving forward, with autonomous driving, passengers will have more time to spend in the car vehicle with not actually driving. We think this time should be spent with the car info and entertainment systems and not exclusively with your smart device you bring with you. In this case, the driver is playing Tetris on the center display. What is going to be the case for HMG? The adoption of HMG's standard architecture will exponentially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externally validated open source software. And Players Connect will evolve into another device category that supports an app ecosystem, much like mobile. One of the most compelling applications that can rapidly demonstrate this direction is Unity Game in automotive. The Unity platform simplifies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games and connect within the vehicle hardware to deliver a personalized in-car entertainment experience.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HMG and Unity, as technology partners, have numerous collaboration opportunities. Thank you. 예, 네이버는 국내 사용자 경험을 자동차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유니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플레이오스 위에서 혁신적인 게임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마켓이라는 소프트웨어 확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희는 하드웨어 확장까지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외부 기기를 연결할 때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사는 카 액세서리 SDK를 통해서 플레이오스와 호환되는 액세서리를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커넥트의 물리 버튼을 추가하는 영상입니다. 차량에 연결하면 즉시 디바이스가 인식되고 화면의 GMB 영역이 UI 레이아웃이 바뀌게 됩니다. 복잡한 페어링 없이 연결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개발자 이코시스템은 오늘 프리릴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도 2분기에 정식으로 첫 차에 적용되면서 오피셜 런치를 예정합니다. 자, 이상으로 플레이오스 플레이그라운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든 플레이오스 디바이스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러닝 머신입니다. 데이터는 플레이오스 시스템 전반을 작동시키는 기반이기도 하고요. 차량은 주행 중의 속도, 제동 패턴, 배터리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 습관 분석이나 고장 진단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며 운영에 반영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은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러한 데이터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카포라 AI는 플릿 데이터가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플릿 단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유지 보수 관리와 운행 데이터 분석으로 사업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플릿을 운영하는 다양한 회사들 중에 가장 복잡한 운영을 하는 카쉐어링 업체 플레이오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소카 박재욱 대표를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카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재욱입니다. 플레이오스의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플레이오스와 함께 만들어갈 청사진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카는 당신을 압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소카가 어떻게 당신을 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소카가 걸어온 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카는 대한민국 운전자의 약 2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자들이 4,800만 건의 차량 운행을 해왔고요. 또한 소카는 2인승부터 15인승까지 그리고 작은 경차부터 대형차까지를 망라하는 230여 개의 차종을 서비스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플랫폼에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고요. 이 이용자들이 출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차가 필요한 어떤 모든 순간에 소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소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해져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소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카 존에서 차를 대여하거나 집이나 회사에서 차를 부르거나 혹은 필요한 장소까지 편도로만 이동을 하거나 혹은 길게 차가 필요할 때는 한 달 이상 차를 대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카는 막대한 사용자의 이동 데이터와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소카의 AI를 학습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제어 및 그다음에 관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신 있게 소카가 당신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발표를 시작할 때 소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소카가 AI를 통해서 당신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용자들의 이동 라이프 스타일을 플레이오스에 적용한다면
훨씬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카를 통해서 어떤 현대 기아차를 빌리더라도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차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소카가 갖고 있는 IoT 시스템과 플레이어스 커넥트가 만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두 시스템이 협업함에 따라서 획기적인 이용자 경험의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플릿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차량에 대한 문제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카를 빌린 이용자가 스마트 키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 문이 열리고 멀어지는 것만으로 문이 닫히면서 훨씬 더 높은 편의성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시트 API를 통해서 나의 체형에 딱 맞는 시트 포지션을 설정함에 따라서 낯선 느낌이 전혀 없는 차량 내의 경험을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공조 API를 통해서 최적의 온도를 설정하여 내가 차량을 탑승하기 전에 차량 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이프티 API를 통해서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차와 이용자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카 클라우드와 플레이어스 유저 프로필을 연동하여 나에게 딱 맞는 설정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카 이용자인 박민준 씨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민준 씨라는 분이 직장 동료인 김유진 씨와 출장을 갈 때 박민준 씨가 김유진 씨의 차량 내 유저 프로필과 연동되어서 더욱 높은 편의성 있는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박민준 씨가 가족과 나들이를 할 때에는 아내와 아버지와 함께 차를 빌리면서 완전한 패밀리카로 변신하는 소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박민준 씨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민준 씨가 출장을 갈 때입니다. 차량에 탑승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설정에 맞춰서 차량이 자동적으로 세팅됩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나에게 맞춤화된 나만의 차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 시작 전에 현재의 날씨나 도로 상황 등을 체크하여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 휴대폰을 연결한 이력이 있게 되면은 자동으로 연결을 시도해서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박민유 씨가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갈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역시나 현재의 날씨나 도로 상황 등을 체크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타는 타라고 하면은 프로필 설정을 통해서 운전자에 맞는 맞춤형 세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탔던 차와 조작 방법이 다른 차를 빌렸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미리 설명해줘서 더 편리한 차량 조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이처럼 소카가 플레오스를 만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이용자를 잘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소카는 플레오스 첫 양산 차량부터 완전히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인 소카4U 서비스를 함께 런칭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차를 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소카와 플레오스의 미래를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카4U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플레오스 기술 스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플레오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데이터 기반 기술로 도시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플레오스는 기업, 정부, 지자체, 학계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Next Urban Mobility Alliance, 즉 누마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누마의 참여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실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고 그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로 도시교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회의 이동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공공교통 최적화를 위한 모빌리티 사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용답형 교통 플랫폼인 셔클은 50개의 서비스 지역에서 300대 가량의 버스가 운행 중이고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신규 차량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셔클 플랫폼에 연동해서 이동권을 더욱 넓히는 실증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HMG의 자율주행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스로 발전하는 이동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율주행 Vehicle Foundry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려는 목표로 다양한 자율주행 기업들과 협력해서 완성차 제조 역량과 인증 노하우를 제공해서 에코시스템을 키우고 있습니다. 웨이모, 우버를 비롯해서 여러 자율주행 테크 기업들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우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우버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총괄이신 노아 자이크를 무대로 초대해서 우버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Thank you. So I'm here today to talk to you about a very exciting vision that both Uber and Hyundai share, and both have been working on for quite some time. And that's this future that involves fleets of autonomous robotaxis, bringing safe, affordable,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to the world. But first, let's take a step back and talk about history. So 15 years ago now, Uber was born out of a watershed moment in technology. That moment was the invention of the smartphone and the App Store. Those things were what allowed Uber to become what it is today. You combine the smartphone and an App Store with the desire for on-demand work, and Uber's growth created an entirely new standard of customer convenience. What began as tap a button and get a ride today has become something much more profound. Today, it's ride sharing and carpooling. It's also meal delivery. It's freight. It's even electric bikes and scooters. And it's autonomous vehicles. Today, Uber accounts still for less than 1% of vehicle miles traveled globally. And yet, with that 1%, we still serve over 170 million customers a month on one platform. That one platform has all modes. It's UberX, Uber Taxi, shared rides, shuttles, delivery, bikes and scooters. And this platform, it's powered today by over 8 million drivers and couriers. These drivers and couriers are taking people from point A to point B on 2 wheels, 3 wheels, or on 4. So how do we go from the 1% of vehicle miles traveled today to the future? We believe that that future, unquestionably, is becoming more electric and more autonomous. Now, electric, why electric? Of course, it's more sustainable, it's lower emissions, but also it's quieter. It has cheaper operating costs for fleets. There's lower operating costs from the lower cost energy that it takes to power the vehicles. There's reduced wear and tear on the vehicles, and there's simpler maintenance on these vehicles. All things that are key to take mobility and make it more affordable and more convenient. And autonomous. Autonomous represents another truly disruptive premise. It will be safer, and it will be more affordable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we at Uber can make these things happen on our platform because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are key and they're core to our DNA. And we've seen this with electric vehicles already. So 4 years ago, there were less than 10,000 electric vehicle drivers on Uber. Less than 10,000. Today, that number is over 180,000 vehicles. That makes us the most widely available platform for EV rides in the entire world.
and drivers on Uber are going electric 5 times faster than the average motorist. Those drivers have completed more than 500 million zero-emission trips now on our platform. Many of those trips have been in Hyundai or Kia vehicles. 1 in 4 riders on our platform say that their first ever experience riding in an electric vehicle was actually on Uber. And so just as we've helped millions of people try out EVs for the first time, we're now bringing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mainstream on Uber. Your first experience with this might be with delivery. Already today, in 11 cities and growing worldwide, you might place an Uber Eats order, and you might find that order delivered to you via one of our partners' driverless vehicles, small driverless vehicles. These vehicles are reducing on-road congestion and at the same time bringing a smile to people's faces. But where we go from there, we help these partners on the delivery side scale and commercialize. We're doing the same thing on the mobility side of our business. So we have partners today that are operating autonomous vehicles that are taking customers for rides in Phoenix, Arizona, in Austin, Texas, and in Abu Dhabi in the UAE. What we bring to those partners is the ability to match riders to their vehicles on our network today. And we make thousands of those matching decisions on our network every second. And what that allows us to do is ensure that we're matching the right trips to the right vehicle. And that means we can provide the best utilization for fleets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at means the best unit economics for those fleets of vehicles as well. Now, within our network, we're able to provide a hybrid network of both human-driven vehicles and autonomous vehicles. And we believe that will be the future for many, many years to come. What this means is autonomous vehicles that right now today still can't do every trip everywhere all the time can still be commercialized in partnership with human drivers who can take those trips as well. That means you can commercialize AV technology sooner while still having customers that have the reliability and the experience that they expect when they press a button and get a ride. We bring this go-to-market expertise and also on-the-ground expertise in order to make this a successful service even today. And that means bringing things like customer support. It also means bringing other partners to the table that can do fleet financing or cleaning these vehicles or charging these vehicles or maintaining these vehicles. All pieces that must come together so that we can bring this autonomous future to life. And that autonomous future brings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which is very challenging to develop, but not the only piece necessary to this platform for it to be a consumer success. So what we do today is we bring together not just that important network, and if you go to the next slide, you'll see here, the network that is a high utilization network, which means we can manage vehicle supply. We can have a fleet of autonomous vehicles, but we can also supplement those vehicles with human drivers so that during peak demand, every rider can still get a ride. But during off-peak times, there aren't large fleets of vehicles sitting idle. A key enabler, though, for this technology also to work is that underlying autonomous vehicle platform, a reliable and safe and cost-effective platform that can be scaled and built to operate in markets globally. When we bring those together, we also must bring all partners together that view safety as the highest priority. This means everyone is focused on making a consistently superhuman safe experience happen in an autonomous vehicle. When that happens, then that is what can allow this technology to be a real consumer success. And it requires those on-the-ground operations to make sure that that vehicle can be charged, can be cleaned, and ready for the next trip at scale. Working together, we also bring in enabling regulations. We have to be partners to all stakeholders within a city that ensure not only is this technology viewed as safe enough for the riders within the vehicle, but with every other road user who is sharing the road with these autonomous vehicles. And when we work together with each of these companies, bringing their strengths, that means that we can make this overall future of mobility and future of autonomous mobility happen.
So here today, I'm very proud to say we're partnering with Hyundai to support this ecosystem and to bring many autonomous software providers to market, bringing their large-scale fleets of autonomous vehicles brought to you by Hyundai and put onto the Uber platform. This is how we believe this autonomous mobility future will become ubiquitous, affordable, and arriving now. Thank you. 예, 저희는 세계 최대 라이드헬링 플랫폼인 우버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제 플레오스에서 가장 마지막 퍼즐인 자율주행 기술인 아트리아 AI를 소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트리아 AI는 경제성, 확장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자, 아트리아의 심장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8개의 8메가픽셀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를 통해서 도로 형상과 상황을 인지하면서 HD 맵이 없이 작동하고 스마트폰에 쓰이는 GPS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달받는 항법 지도의 클라우드 글로벌 라우트를 내려받고 이 전체의 정보를 이용해서 플래닝을 담당하는 엔드-투-엔드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이 통해서 자동차 제어 명령으로 변환됩니다. 자, 이 제어 명령이 직전에 가드레일은 각 국가별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역할을 합니다. 아트리아 AI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고요. CPU와 저전력 200탑스 NPU를 지금 활용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2028년도까지 400탑스, 800탑스 NPU를 가진 So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트리아 AI 세이프티 테스트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개발은 대규모 학습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올해 3,500대의 GPU 노드를 확보했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더 적은 GPU로 빠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100만 개의 30초 영상을 학습하는데 120시간이 소요됩니다. 3년 내로
24시간 내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트레이 AI는 가장 먼저 2026년도 3분기에 SDV 페이스카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 실제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은 2027년도 말 디카스 규정에 맞춰서 양산 차량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플레이오스 커넥트 기술들은 차량에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서 2028년도 누적 약 700만 대로 시작해서 2030년까지 2천만 대 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플레이오스의 기술과 로드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키노트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플레이오스는 현재까지 인비테이션 온리로 31개의 파트너사와 플레이오스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노트에서 전달드린 핵심 메시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자동차,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사용자 경험 플랫폼, 커넥트,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인 글레오 AI, 그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플레이오스 앱 마켓, 그리고 앱 생태계를 위한 개발 환경인 플레이오스 플레이그라운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플레이오스 커넥트와 다양한 앱들이 풍성해져서 사용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개발사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웹 전시홀에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더욱 상세하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플레이오스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